함수의 극한 3번이고요. 어제 내용 좀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잘 보세요. 0분의 0꼴의 극한 부정형이었죠. 부정형은 어떤 모양이 있었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 0분의 0, 0 곱하기 무한대. 이거 4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예, 그래야 어떤 극한을 봤을 때 이게 부정형이구나 이렇게 인지해서 부정형이 풀릴 시도할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극한이 어디로 진행하는지를 보고 그 값을 대입하면 얘가 확정 아니면 부정이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꼴별로 극한을 구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미정계수의 결정인데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거 보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조금만 부연을 해드리면 이 극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gx나 fx가 이제 뭐 섞으니까 다항함수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다항함수가 아니고 중간에 미정계수가 있어요. a, b, c 이런 게 들어있다고. 그거 맞춰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네, 그걸 맞추는 기법이고 어떻게 보면 문제를 거꾸로 되는 거죠. 원래 극한을 구하라는 거는 여기에 확정되어 있는 함수들이 나오고 극한 구해서 이 값이 뭔지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거꾸로 이 값을 주고 여기 몇 개 비워놓을 테니까 거기 채워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스타일이고 뭘 이용하는 거냐면 저 분수 형태의 극한이 알파로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때 분모가 0이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분자는 0이 되어야 한다 라는 정리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극한값 존재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는 반드시 0으로 간다 라는 거예요. 일단 정식으로 좀 증명을 해보고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게요. 알겠죠? 자, 이걸 증명하는 거 매우 쉬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극한값의 성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극한값의 성질이 뭐였죠? 수렴할 때 그죠? 두 함수의 극한이 수렴할 때 상수배의 극한은 극한의 상수배이다, 합차의 극한은 극한의 합차이다, 곱의 극한은 극한의 곱이다, 몫의 극한은 극한의 몫이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걸 이용하는 건데 자, 이 fx의 극한을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수렴하는 극한이 두 개 주어져 있어요. 누가 주어져 있어요? 이 함수의 극한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거하고 이 함수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요 식과 요 식 두 개를 상수배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fx를 만들 수 있으면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fx라는 놈은 뭐가 같냐면 gx분의 fx에다가 그냥 gx를 곱한 거하고 같잖아요. 동의하세요? 네. 이걸 이용해서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fx라는 놈은 결과적으로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gx분의 fx 곱하기 gx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각각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의 극한의 곱이죠. 맞아요? 이런 것들은 증명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무조건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예, 무조건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때만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분해가 되면 첫 번째 극한은 얼마였어요? 알파였고 두 번째 극한은 0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gx의 극한은 0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키워드릴게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예. 근데 이걸 직관적으로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분모가 이미 0으로 간 상태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분자가 0으로 안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알겠죠? 분자가 0으로 안 간다는 것은 분자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상수로 가거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가 0인 상태인데 여기가 상수라면 0분의 상수꼴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러니까 알파가 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당연히 얘가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도 마찬가지 이유죠. 혹은 얘가 진동이라고 해서 값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거든요. 뭐 그런 상태더라도 이 값이 확정되진 않으니까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직관적으로는 이게 0이라는 걸 볼 수 있지만 이게 왜 0이냐라고 설명하면 설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극한값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며칠 적지도 않고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두 번째 정리로 넘어가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약간 달라요. 약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수 형태의 극한이 존재할 때 아까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 이런 얘기였죠. 근데 이거는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위에 있는 정리하고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때는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수렴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극한값이 뭐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꼭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 fx가 0으로 가는데 이 극한이 0이라면 gx는 사실 0으로 수렴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gx가 0으로 수렴하지 않더라도 fx가 0으로 가면 극한이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분자가 0일 때든 극한이 0이 아닌 경우에만 분모가 0으로 갑니다. 이 차이가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걸 시험에서 잘 묻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부분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이거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예, 알아요.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 분자가 0일 때 분모도 0 이렇게만 기억하거든요. 근데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이려면 극한 자체가 0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증명을 해보시면 알파가 왜 0이 아니어야 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얘기할게요. 이 gx는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 수 있죠? fx 나누기 gx분의 fx 아닙니까? 아니니? 맞잖아. 맞죠? 예. 그리고 fx도 수렴하고 gx는 fx도 수렴하기 때문에 이것도 극한값의 성질을 쓸 수 있죠. 가령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이 gx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리미트 x가 a로 수렴할 때 fx 나누기 gx분의 fx 이걸 하면 되는 거고 각각이 수렴하니까 이거를 별도로 계산할 수 있죠. 이걸 분자에 올리고 이걸 분모로 내려서 극한을 따로 구할 수 있다고요. 맞죠? 아래는 알파고 위에는 0이니까 알파고 0입니다. 맞죠? 그리고 저게 지금 분모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알파가 0이 아니야 한다는 생각 바로 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증명 과정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극한값의 성질 쓰지 못한 학생들 많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짜리 두 개 나와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만 한다고 생각하지 복잡한 식의 형태여도 똑같이 하나의 함수를 보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극한값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죠? 넘어가 됩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미정계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내용은 어제 우리가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 다항함수의 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차수 얘기하면서 속도 얘기했죠.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길수의 b가 극한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면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거 기억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이용하는 거여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미정계수를 결정하게 하려면 그 값이 0이 아니다. 극한값이 0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차수 같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왜냐면 차수가 분모가 더 커버리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수가 분자가 더 커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렴한다. 그리고 그 값이 0이 아니다. 이러면 두 개의 차수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gx분의 fx는 알파인데 이거 자꾸 깜빡거리지? 알파가 0이 아니다. 잠깐만요. 뭘 꺼버려서 그런 거 같은데. 이거 fx, gx가 다항함수일 때 극한이 0이 아니기 때문에 fx와 gx는 동차이고 동차라면 차수가 같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알파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b이다. 이걸 알 수 있죠. 이거는 굳이 증명할 필요 없고요. 어제 극한을 구하시면서 확인하셨으니까, 그죠? 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 밑에 3번에 문제 보이시죠? 진짜 좀 그 남학생들 중에서 특히 막 되게 까불까불하고 좀 이렇게 약간 정적이지 않은 친구들이 하는 게 문제 틀렸어요. 뭐 틀렸어? 저 2분의 1 아니에요? 뭐 이래요. 왜 2라고 적혀있죠? 저거 2분의 1인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왜 2분의 1이냐? 그러니까 선생님 차수 같으면 2분의 1이라면서. 아니 그건 무한대면 무한대니까 x가 무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x 3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거 좀 보세요.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이거 확정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3 넣어보시면 이거 어떤 숫자 나오죠? 이것도 3 넣어보시면 그냥 어떤 숫자 나오겠죠? 그럼 숫자보다 숫자가 그냥 2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극한 중에 확정형인데 간간히 확정형이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그냥 부정형만 계속 풀어왔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외운 대로 막 풀이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틀려요. 좀 주의하시고 항상 극한을 보면 골 판단을 제일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골 판단한다는 건 얘가 어디로 간다고 하면 그 가는 값을 집어넣어서 이게 실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확인이 안 된다. 그래야 부정형인 거지. 확인이 되면 확정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준식이 그냥 x자리에 전부 다 3을 집어넣을 거예요. 선생님 극한값을 구하는데 그냥 3을 집어넣어도 됩니까? 됩니다. 이 t 따라서 제가 연속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차함수 연속함수예요.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냥 3을 집어넣으면 극한값을 구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분모 얼마 되냐? 3 집어넣으면 19 더하기 3이냐? 분자 얼마 되니? 마이너스 1 되니? 그럼 요게 2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예, 여기서 그냥 A 구하시면 A가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한데 마이너스 2분의 13 나오긴 하는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확정형의 극한 만났을 때 틀리지 마세요. 항상 극한을 만나면 골 판단을 먼저 하시라고 했어요. 자, 2번 골 판단 해봅니다. 2번은 확실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극한이 2분의 1이라면 최고차의 기술비가 2분의 1이어야 되기 때문에 A는 6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그런 거다 라는 거예요. 일부러 두 문제를 비교하기 잘 해드린 거고요.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 3번 보시면 3번 사실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3번은 4의 x제곱이나 4의 x 플러스 1제곱이나 3의 x제곱은 전부 다 뭐예요? 지수함수거든요. 지수함수 물론 이제 수학원에서 배우고 올라오겠지만 다항함수만 풀다가 이제 지수함수 푸니까 선생님 이건 뭐죠?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극한을 구하는 기본은 뭐라고 했냐면 발산하는 함수들끼리의 연산을 수렴하는 함수들끼리의 연산을 고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뭘 넣어볼 거 아니에요? 무한대 넣을 거 아니에요? 무한대를 넣으면 얘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죠.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죠.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죠.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미 부정형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럼 무한대로 가는 것들 무한대로 안 가게 만들라고 그랬잖아 쌤이. 안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4의 거듭제곱하고 3의 거듭제곱하고 누가 더 빠른 속도로 무한대에 접근할 것 같아요? 당연히 4의 거듭제곱이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버려요? 4의 x제곱으로 나눠버려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4의 x제곱으로 나눠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4가 될 거고 이건 4분의 3의 x제곱이 될 거고 이건 그냥 a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 상황이 되니까 4로 수렴, 0으로 수렴, a로 수렴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극한은 4분의 a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2라고 했으니까 a는 그냥 8인 거죠. 진짜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극한 구하는 거 엄청 쉬워요. 알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만족하는 상수 A, B를 구하시오. 이게 지금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0분의 0권의 미정계수의 결정이거든요. 지금 극한값이 B라고 나왔는데 극한값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수렴한다가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렴하는 상태에서 꼴 판단을 하기 위해서 x에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거든요. 제가 분모가 0으로 가면 극한이 존재할 때 분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0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감사합니다. 0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A의 값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답안을 서술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서술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는데 x가 1로 접근할 때 처음이니까 제가 서술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1때 분모가 0으로 접근하므로 분자 역시 0이어야 한다. 이거 등호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화살표 쓰셔야 돼요. 극한 표현하는 방법 중에 제가 알려드렸죠? 두 번째 방법. 예.
따라서 분자만 따로 극한을 취해가지고 x가 1로 접근할 때 a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ax군요. 이런데요. ax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놈의 극한이 0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따라서 a는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혹시 서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이제 a가 확정됐으니까 b를 구할 수 있는 거죠. a에 2를 집어넣어보면 저게 2x라는 공통유수를 갖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분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1 남을 거니까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게 b겠죠. 자, 2번 볼게요. 되죠? 2번 당연히 이제 여기 보시면 극한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3분의 1이라는 극한을 얘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x 1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분자가 0 되죠. 제가 분자가 0 될 때 분모가 0 된다는 결론을 내려면 극한이 0이 아니야 한다 그랬죠. 그럼 극한이 0이 아님을 알려줘야 되니까 극한값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으면 사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보인다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 이렇게 값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서술을 한다고 하면 이거 x가 1로 갈 때 분자가 0이기 때문에 분모는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쓰면 감점 나갑니다. 뭐라고 써야 돼요? 극한값이 0이 아니고 x가 1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써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극한값이 0이 아니고 서술형 비중 확대된다는데 아마 감점 엄청 당할 거야. 예. x가 1로 접근할 때 분자가 0으로 접근하므로 분모 역시 0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는 게 예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AB를 구해낼 때요. 실제 AB를 구해낼 때 여기 좀 보세요. 실제 AB를 구해내실 때 물론 이제 분모가 0이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럼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인수분해 해서 이렇게 문제를 푼 학생 실제 보여드리면 저 분모 0이다 이용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저거의 분모의 식을 x의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실제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x가 1로 접근할 때 분모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럴 거고 여기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1 남으니까요. 얼마인 거죠? 2 더하기 a분의 1인 겁니까? 맞죠? 예. 따라서 a는 1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벌써 돌린 건 아니죠?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b도 마이너스 2다 나오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조금 더 간단해요. 이거는 이 차수가 꼭 2차가 아니고 3차, 4차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풀이가 훨씬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x가 1로 접근할 때 여기가 x-인 문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어보니까 0 되는 거 알았죠? 그럼 이 식이 누구를 인수로 갔습니까? x-1을 인수로 갔죠. 그러니까 x-인수로 가질 거니까 써요. 나머지 하나 인수는 모르겠는데 그냥 x-알파라고 쓸게요. 알겠죠? 네. 근데 얘가 지금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 약분하면 실제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3분의 1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렇다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알파니까 플러스 2 이걸 전개해서 얻는 이 식이 뭐 같아요?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와 같은 거죠. 그래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임을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인수정리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간단한 풀이가 가능하다. 이것도 좀 알려드리고요. 오늘 더 따뜻한가? 어제보다? 지금 더 추웠던 것 같은데. 다 되셨어요? 네, 5번 보겠습니다. 그 5번은 아까 물어본 그 미정계세 결정을 섞은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하고 0분의 0꼴 두 개를 결합한 문제고, 실제 만나게 되는 문제는 이런 스타일 문제입니다. 이렇게 단일로 출제되지 않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극한의 세트만 보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분모가 지금 2차죠. 근데 얘가 지금 수렴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자도 2차라는 걸 발견해요. 그 다음에 2창의 개수의 b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fx의 최고창의 개수 역시 2임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아, fx는 2x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동의합니까? 맞아요? 두 번째, 요 두 번째 극한 세트에서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 fx는 x-2를 인수로 갖는구나 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뭐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극한값은 1이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값 1을 이용해서 이제 전체 정보를 다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fx를 어떻게 쓰는 게 타당하겠냐면, 이렇게 쓰는 게 타당할까요? 인수정리 제가 이용하겠다 그랬죠. 그럼 fx를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2 곱하기 x-2 곱하기 x-알파, 이렇게요. 알파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극한 이용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두 번째 극한 0분의 0꼴 두 번째 극한식을 실제로 인수분해 된 식으로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분모는 x-2 x 플러스 1이고요 분자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아니, 그럼 약분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넣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3분의 2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 이게 나오고, 이게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2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여야 되죠? 2분의 3이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알파는 2분의 1입니다.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써보면,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앞에 있는 이 1을요 그냥 이 뒤에 있는 식에 전개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2x-1 될 거 아니겠어요? 정리하시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게 답이 되겠네. 이해하시겠죠?